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공동락 부장 모시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연말에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금리 관련돼서 네. BOJ 얘기부터 해주신다고요? 방금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웃었습니다. 아 네. 정말요? 대기 시간에서 대기에서 네. 어떤 면이 기습적으로 하신다는 말씀 들어가지고 기습적으로 합니다. 일본을 항상 비장하더라고요. 소화 정책을 할 때도 그렇고 예. 일본 야구팀도 그 사무라이 재팬이라고 아 예. 팀 명칭이 있어서 괜히 야구팀인데 필요 이상으로 비장하게 하는 이런 컨셉이 있어서 BOJ도 아마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예. 좀 나름은 시장의 예상보다 한 템포 앞당겨서 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냐 네. 평가를 한번 해봤고 네. 그 네. 말씀하시는 순간 웃었습니다. 아, 좀 공감의 웃음이군요. 예. 네. 시작을 좀 해보죠. 그래서 기습적인 이 BOJ의 예. 뭐 정책 전환이랄까요? 예, 예. 어쨌든 시장이 좀 깜짝 예, 예.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고 영향은 어떨 것 같고 뭐 이런 부분 좀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은 BOJ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전반적인 흐름, 네. 올해는 물가가 상당히 화두가 됐던 이슈였고 물가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하다는 인식들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간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은 긴축으로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면 네. 지금까지 버텼다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인식들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올해 연말에 마지막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하네라는 네. 인식들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놀란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쇼크 내지는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긴 예.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상했던 부분들이라서 시기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이슈에 대한 반응이 조금 더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기적으로 놀랐다는 건 그러면 언제쯤 할 거라고 그럼 예상은 시장은 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올해는 넘긴다라는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는 넘긴다? 것 같고요. 오. 저희도 마찬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캘린더 이어라든지 뭐 분기말, 네. 반기말 이런 게 사실은 뭐 1년 중에 하루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이벤트의 우리가 맨날 의미를 갖고 이어 투 데이트 있으니까요. 뭐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중에는 일단 넘어갔다가 내년도 뭐 2, 3월 달 정도 돼서 네.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 보니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한 1개분기 정도는 앞서서 그러네요. 단행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BOJ가 한 이유가 뭐고 또 영향은 뭔지 꼭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뭐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계속 긴축을 했다라고 하는 네, 거고 네. 긴축을 한 이유 자체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라고 하는 네, 부분들인데 네. 일본도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3% 이상을 유지를 했고 다들 이제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BOJ의 물가 목표가 2%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 하시는데 BOJ의 물가 목표 2%인 거를 감안해 보면 3% 이상의 물가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대응이 필요한 영역들인 것 같고요. 네. 그와 동시에 외환시장에서도 지나치게 엔화가 약세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수출 경쟁력 제고라든지 뭐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 때는 좋은 이펙트가 있긴 합니다만 뭐 환율의 방향도 지나치게 일방향으로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들도 만만치 않아서 생각보다 일찍 통화 긴축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물가 있습니다. 걱정과 환율 이 걱정. 환율을 그러니까 예나 강세 쪽으로 원했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긴축 대열에 사실 일본만 좀 참여를 그렇죠. 안 예, 했던 예.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좀 당겨서 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 동참을 했다. 그러니까 그 연말에 이제 우리가 기습적이다라고 예, 표현을 예. 했는데 이 시장 영향을 조금 약하게 연착륙이라고 우리가 하나요? 예, 예. 이렇게 주려고 한 측면은 없을까요? 시기적으로? 저는 그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막상 이제 예상보다 빨리 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뭐 쇼크다, 뭐 서프라이즈다라고 네네. 표현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연말에 캘린더 이어 전에 정리를 해놓고 나면 내년도 이제 당연히 뭐 기업들도 그렇고 경제주체들이 추후에 뭐 소비 계획이라든지 투자 계획을 세울 때 변경을 미리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뭐 일종의 연착륙 내지는 계획을 미리 네.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들도 막상 해놓고 나니까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옌 같은 경우만 봐도 그냥 당일날 137, 8에서 132로 딱 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꼼짝도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근데 여기서 했다고 했더니 네 하고 그냥 거기서 딱 하는 예. 그런 분위기. 그래서 네. 그날 대표님께서 굉장히 어쨌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네. 일단은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네, 스마트하게 좀 평가를, 했어요. 네. 왜냐면 내려온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여기서 예, 한 예. 방 내렸더니 시장이 네 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금리도 마찬가지고. 예, 금리도 예, 마찬가지고. 예. 예.
어쨌든 부장님도 그런 일이 그때 있었다. 그렇게 좀 평가하셨어요? 예, 저도 그렇게 봤고요. 네. 일단은 뭐 결국은 정책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추후의 정책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냐는 부분들인데 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를 한번 올리면 다음번 금통위 아니면 다음번 FOMC에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이번에 그 조정을 한 게 기준금리는 아니고 10년물 국채의 금리 상한을 이제 조정을 한 거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예. 그렇죠. 목표를 네. 상향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이벤트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도 뭐 1개 분기 내지는 반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해봤으니까 시장에 미친 이펙트들은 당일날 딱 맞고 그 다음에 금리 환율 반영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벤트에 대한 고민들을 곧바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시기 자체가 12월에 했으니 최소한도 내년도 3월달 정도까지는 별 이벤트는 없을 거다라는 인식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저게 금리 목표라고 하지만 다들 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크게 다른 거는 저 10년짜리 0.5로 해놨잖아요. 그럼 네. 0.5보다 더 올라가면 그냥 사요. 무제한으로. 예. 무제한으로 사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목표인 거죠. 올라가면 다 사니까. 0.5가 되면 무조건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사줄게. 이렇게 하니까 뭐 9조엔 뭐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죠, 사실은. 예, 네. 저도 보고서에서 명기를 해놨는데 네. 국채 매입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네. 점을 네.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얘기는 그 정도로 좀 정리해 주셨으니까 네. 뭐 우리 1년 진짜 내내 했지만 이 페드의 예. 이제 방향 여기에 대해서 연말이니까 한번 또 그러니까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연준 얘기 좀 해보죠. 연준도 꽤 올해 중에라고 하니 거의 뭐 올해 내내 네. 엄청나게 금융시장 이펙트를 많이 줬고요. 근데 제목이 좀 흥미롭습니다. 아, 예. 패드 작사, 커브 작곡. 예. 예전 영화 중에 그 여자 작사고요. 제가 좀 패러디 좀 아 강합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네요. 인하 기대가 생겼다라는 걸로 예. 생각을 한 페드가 건데요. 작사하고 커브가 예. 작곡하고 사실 뭐 커브라는 측면은 채권 시장의 입장을 반영을 한 거고요. 시장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페드가 시작해서 시장이 답변하는. 예, 그런 예. 의미로 해석을 예, 예.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다시 보시더라고요. 다들 금리 인하 기대라고 다시 제목을 네네. 보시는데 네. 이번에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추후에도 적어도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 자체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도표를 시사를 했는데 네. 시장은 이제 완전히 거꾸로 네. 인하 기대감들이 종전보다 강하게 생겨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예. 제가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네. 네. 시작해 주시죠.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네.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네.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행위 자체는 항상 이제 금통이든 FOMC 끝나고 나면 해당하는 이벤트에 대한 평가를 하면 매파적이었다,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리를 올렸으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매파적이었던 건 맞죠.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멘트도 상당히 매파적이었고 심지어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고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장 이제 채권 시장에서 기대하는 멘트 내지는 채권 시장에 그 이목을 집중시켰던 멘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없다라는 쪽으로 네. 멘트를 했기 때문에 뭐 자명하게 네. 매파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점도표 상황이라든지 채권 시장이 일종의 뭐 자가 발전을 네. 해가면서 추후에 스토리를 반영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점도표를 상향을 올해도 했고 내년도 했는데 2023년 점도표와 네. 2024년 점도표 그러니까 아마 올해 연말이니까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한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올해 연말이니까 올해쯤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23년과 24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24년 숫자가 23년보다 낫네? 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는 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인하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중위값으로 제시된 점도표의 금리 숫자인데 내년도 수치가 어떻게 보면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5.1%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상한이 4.5%인 걸 감안해 보면 중위값 비중이 한 5.25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4.5에서 5.25면 되게 가까워 보이는 거죠. 75bp. 예. 특히나 올해 중에 있었던 뭐 빅스텝이나 자이언트스텝의 일정을 감안해 보면 한 분기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거의 있는 다 거죠. 왔다. 다 예, 왔죠. 이렇게 네, 보면 네. 그런 인식들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점도표에서 먼저 방향을 시사를 했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금리 인상 일정도 내년도 1분기 정도 되면 끝난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은 그 다음은 금리 인하 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11월 달 금통위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상당히 유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창용 총재님께서 직접 내년도 금리 인하 없을 거다. 섣불리 하지 마라 얘기를 했는데 통화 당국의 그 통화 정책 발표문에서 네. 통화 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예. 네. 그래서 당분간이란 어휘를 가지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머리를 이제 복잡하게 회전을 굴렸죠. 어느 정도가 당분간이냐. 예, 했는데 작곡을 하는 거죠. 예. 했는데 막상 또 총재님께서 직접 기자회견에서 당분간은 그냥 3, 4개월 정도 전후 수준이다. 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금통위가 이제 기준금리 금통위가 11월 달이었으니까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당분간이면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내년도 1분기 정도면 금리가 인상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금리 인상 이벤트가 끝물이 보이는구나. 정점에 달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거의 확실했는데 국내 금리 잠깐 얘기하면 네네. 우리 자금 시장이 워낙 나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지금 자금 시장은 상당히 아직도 경색 국면이 군데군데는 이어지고 네.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조달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금에 대한 수요를 그 핸들링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신용단이 괜찮은 쪽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만 네. 저신용단이라든지 경계 영역에 있는 쪽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권사도 아직 힘든가요? 아직도 조금 일부 구역에서는 네. 물론 뭐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이제 네. 기초자산으로 태핑을 했는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비우량물이라든지 부동산 쪽 연계된 쪽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 돈 어떻게 구합니까 요즘? 어, 오늘 내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그런 같고요. 상황은 아니고. 워낙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달부터죠. 네. 정책 당국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도와주니까? 지원을 하겠다라는 최악기금? 입장을 피력을 했고, 그게 이제 온기가 전달되려고 하면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시차 문제로 좀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저처럼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시차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막상 조달을 하시는 네. 분들은 하루하루가 되게 힘드시니까 그렇죠. 그분들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정도 있으면은 이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생길 때 이때 이런 단기 시장 경색 그런 거 좀 좋아지면 좀 가속화해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일단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일단은 시장에서 한번 생겨났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일단 그런 그 자금 시장의 안정까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는 자금이 잘 돌면서 네. 시장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금리가 낮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국채 쪽에만 국한되는 문제긴 한데 그렇죠. 신용 때문에. 예, 네. 신용도가 높은 채권들은 일부 이제 스프레드가 좀 꺾여서 진정되는 조짐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이제 단기 시장에서도 안정된다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확산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기준금리 기준으로 하면 우리 예상보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생각보다 좀 더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미국이 시작을 안 하면 우리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은 맞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네. 합니다. 근데 일단은 기준금리에 대한 격차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슈가 네. 올해 하반기 때 특히나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강달러, 환율. 킹달러라는 표현을 썼지 네. 않습니까? 그런 이슈들이 일정 정도는 진정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예, 있기 엄청 때문에 진정됐죠. 예. 금리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 그리고 이전에 봤던 수준보다 좀 느슨하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그렇게 부담은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들이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확대 재생산을 한다거나 네. 분위기를 띄운다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맥시멈으로 보면 미국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25 가고 예. 우리는 3.5까지밖에 못 가면 1.75까지도 벌어지겠네요. 그 정도죠. 최대. 시장의 예. 컨센서스 정도만 네.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3.25와 4.5니까 1.25인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1% 넘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일단 넘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내년도에도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3년에 우리가 네. 뭘 봐야 되는지 좀 내년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채권 시장에 종사하는 네. 사람이다 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올해는 인플레이션했다고 한다 그러면 네. 내년도에는 경기 상황일 거고요. 네. 이제 벌써 저희 전망치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기관들에서도 보면
내년도는 일정 정도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채권 시장 역시도 보면 이제 뭐 일드 커브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네. 올해 4월 달부터 금리 역전이 이뤄졌었고요. 네.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역전이 나타나고 있었고 심지어 웬만해서는 금리 역전이 안 나타나는 국내 채권 시장도 금리 역전이 나타나는 네. 현상들을 감안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폭이라든지 강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슬라이트한 형태든지 큰 폭이든지 간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들이 어떤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강도가 오느냐가 내년도 시장을 보는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슬라이트하게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채권 시장에 앞서서 선반영을 해서 그런 과정들을 시그널링을 줬고 연준이나 중앙은행들도 그런 메시지의 일정 정도는 금리 인상폭을 조율한다든지 이전보다 매파적인 입장들을 약간 슬라이트하게 조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강도 자체는 제가 예상했던 정도 수준인 슬라이트한 침체 정도가 오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자율 정책도 예, 그렇죠. 뭐 인하를 좀 서두를 수도 있다. 예.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미국이 안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이슈도 좀 있겠네요. 같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제 채권 시장이 사전적으로 시그널링을 통해서 금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을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줬고 네.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번에 이제 패드가 점도표를 제시했긴 했습니다만 예. 성장률 전망치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1.2에서 0.5로 예, 낮췄잖아요. 0.5로 낮춰놨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 4분기 때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5% 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거든요. 네. 물론 뭐 저희 예측치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연준의 전망치라는 게 일정 정도는 본인들의 정책 방향성과 목표를 담보를 하는 이런 전망치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벌써 인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 침체되는 지금 그 정도가 예. 미국에 비해서 뭐 어느 뭐 더 크거나 작거나 뭐 그런 뭐 비교치가 있습니까? 비교치는 사실 없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 침체라고 하는 통상적인 경기 네. 침체는 마이너스 성장을 2개 분기 연속하는 걸 네. 침체로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금융위기 때도 네. 마이너스 성장을 안 보였거든요. 영향으로 네. 안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률 수치랑 미국의 절대적인 성장률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침체가 나타났을 땐 미국은 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고 네. 확실한 건데 미국은 마이너스. 우리는 상대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좀 더 낮아지는 정도 수준으로 보통 침체라는 표현 내지는 네. 큰 폭의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럼 순서적으로는 미국이 그래도 좀 먼저 내려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까? 저는 순서적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뭐 비슷할 거의 거로 비슷하게. 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시차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쪽이 먼저 올 것 같고요. 네. 미국의 침체 시그널들이 명확해지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이나 다른 나라들도 뭐 침체에 대한 그림들이 뭐 명확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 우리도 침체됐다고 뭐 험악한 뉴스 엄청 나오던데. 예. 경기가 좀 안 좋아요. 워낙 네. 그 네. 우리나라 그 경제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보면 예. 보통 이제 국가별로 민간 소비 비중이라든지 GDP에서 차지하는 내수 비중이 예. 웬만해서는 반 정도는 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하게 안 되죠. 반이 잘 안 되니까 네. 워낙에 수출 경기에 연동을 그렇죠. 해서 경제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내수가 반이 안 되면 얼마나 되죠? 40몇. 그 민간 소비 기준으로 한 45% 정도 됩니다. 예. 거의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민간 소비나 내수 비중이 낮은 나라들의 국가별로 분류를 해보면 한국하고 대만 정도 되고요. 네. 대부분의 나라는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산다는 얘기가 지금 이 예,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출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수출이 마이너스 된다라고 하면 언론에서는 이제 정확한 평가가 뭐 학술적으로 검증된 건 사실 없으니까 수출이 마이너스 된다거나 수출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라고 보통 선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론 차원에서는. 예. 예. 무역 수지도 좀 나빠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헷갈리는 게 뭐 무역 수지 나빠지는데 상품 수지는 괜찮다고 그러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품 수지라는 거는 미국에서 만든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상품 쪽은 우리나라에서 뭐 물건을 말 그대로 상품인 건데요. 예. 그 들어가는 항목들 중에 보면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도 있긴 하지만 해외 법인에서도 생산한 물건도 있기 때문에 상품 수지 그리고 국내 수출 경상 수지 이런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예전보다는 예. 다양하게 봐야 돼요. 예, 예를 예. 들어서
현대차가 예, 예.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파는 거는 상품 수지에는 들어가지만 무역 수지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뭐 왜곡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상 까놓고 보면 이 지표랑 이 지표가 다르게 나오는데 플러스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수지만 보지 말고 상품 수지는 어떻게 됐는데요? 하고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뭐 수출에 워낙 의존하는 예, 그런 예. 국가다 보니까 뭐 이런 걱정들도 좀 많은 상황인데 오늘 전체적인 어쨌든 연준에 대해서 제목이 금리 인하 기대였습니다. 페드 작사 커브 잡고. 예. 근데 이 금리 인하 기대 생각해 보면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좀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내년 금리 인하는 없을 없다. 거다. 네, 없다. 예. 근데 시장에는 기대감이 만약에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냥 유지가 된다면 파월 의장의 말처럼 예. 그러면 또 실망감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개연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채권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뭐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그럴싸하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기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시점들은 내년 정도 됐을 때 만약 이런 기대가 생겼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앞서서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항상 이제 채권 시장의 논리는 추후에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나 강도에 대한 평가도 하긴 합니다만 정성적으로 일단은 인하다 아니면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 행보를 많이 기대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말 그대로 인상이 끝났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인상이 끝났으니까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쪽으로 단계를 가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급하죠, 사실. 네. 시장이 항상 앞서가니까요. 예, 예. 그리고 요즘 뭐 페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꾸 틀리니까 이제 그런 점도 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너 얘기해봐야 난 못 믿어. 이제 이런 게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또 봐집니다. 아, 이런 대화 중에 또 느끼네요. 2022년에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페드에 대한 신뢰. 그럼요. 변화. 뭐 연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무슨 뭐 일시적이라는 둥 뭐 그래놓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뭐 별로 사과도 안 하고.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비하인드 더 커브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아,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주 교과서적으로 풀이를 하면 예. 좀 뒤늦은 인 건데 예. 저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뒷북친다는 거잖아요. 뒷북쳤죠. 예. 잘못된 판단과 뒷북 대처. 예. 그거죠. 예. 2022년 앞서서 키워드 우리 살펴봤는데 여기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페드에 알겠습니다. 대한 어떤 신뢰 변화. 네. 미국에서 안 보시겠죠 이 방송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네. 대신증권 FICC 리서치 공동락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